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노인 1인 가구가 200만을 넘어섰다는 통계를요. 그중 절반 이상이 외롭다고 답했습니다. 20화에서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있던 다정의 아버지 김장수의 그 모습.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 같아서요. 그리고 머지않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그 외로움이 어떻게 따뜻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실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장수의 집. 김장수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버지, 잠깐 들렀어요. 딸 다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장수는 반가움에 목소리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 다정아. 왔구나. 얼굴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다정은 손에 든 비닐봉지를 방바닥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기예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세요. 아이고, 그래. 고마워.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 집에 빨리 가봐야 해서요. 아버지, 또 올게요. 다정은 냉장고 문도 열지 않고 비닐봉지를 바닥에 그냥 놓고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장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고기와 반찬에서 나는 따뜻한 김이 비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2시간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인 어른, 계세요? 사위 이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 안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이상철은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 어른? 방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봤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김장수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장인 어른? 김장수가 헐레벌떡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상철이구나. 어서 와. 내가 잠깐 졸았나 보네. 이상철은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를 봤습니다. 냉장고에 넣지도 않은 채로. 장인 어른, 다정이가 냉장고에 넣지도 않고 그냥 놓고 갔네요. 제가 넣을게요. 이상철은 비닐봉지를 들어 냉장고를 열고 반찬과 고기를 넣어 놓습니다. 이상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장인 어른, 저 이 고기 구워 먹어도 될까요? 김장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내일 먹으려고. 장인 어른도 안 드셨잖아요. 같이 먹어요. 이상철은 고기를 꺼내 후라이팬을 달궜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와 냄새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두 남자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상철아, 나 진짜 혼자 있어도 괜찮아. 다정이가 밥이랑 반찬도 다 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지. TV도 하루 종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김장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경로당도 다니잖아. 거기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점심도 거기서 먹고. 또 뭐 있더라? 아, 맞다. 요새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있어. 건강 관련 책도 읽고 역사책도 읽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빠 죽겠어, 진짜. 주말에는 공원 산책도 하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변명들이었습니다. 이상철은 고기를 한 점 집어 장인의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그날 밤 두 남자는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상철은 잠을 설쳤습니다. 어젯밤 본 장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방,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그 뒷모습.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이상철은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인 어른을 혼자 두지 않을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장인 어른도 어머니 조옥래도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집은 이미 꽉 찼고 재취업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철은 밤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은 집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을지. 하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철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어머니 조옥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옥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 어른이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 모두 같이 살면 어떨까 하는 건데. 조옥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김장수의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쇼핑백 접는 아르바이트에서 만나 친구가 된 이후 그와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아, 나도 그 생각해봤어. 사돈이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근데 현실이. 알아요, 어머니. 집도 좁고 돈도 문제고. 근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옥래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혹시 지혁이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 지혁이가 요새 인테리어 사업한다잖아. 이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지혁이는 저랑 아직도.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정이가 해야 하는 거야. 엄마 말은 들을 거 아니야. 며칠 후 조옥래는 며느리 다정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다정아, 지혁이한테 한 번만 넌지시 물어봐 줄래? 다정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지혁이와 아버지는 냉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계신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한번 물어볼게요. 며칠 후 오후. 맘대로 집 사무실. 이지혁은 책상에 앉아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혁아, 지금 시간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아,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가 요새 인테리어 사업하고 있다며? 그쪽으로 혹시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집 리모델링 같은 거 해본 적 있니? 지혁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외할아버지 김장수가 혼자 지내는 것. 밤마다 캄캄한 방에 혼자 앉아 계시는 모습. 아버지 이상철이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하며 밤마다 설계도를 그리는 것. 그리고 다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할아버지와 함께 경로당에 갔던 일.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했던 일. 떡볶이를 사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그 얼굴. 그래서 혹시 내가 뭔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야.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끄는 지혁은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혼자 계시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결국 가족을 생각하는 거였구나. 냉전 중인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계셨던 거야. 같은 날 오후 지혁은 옆에 앉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다음 프로젝트로 세대가 함께 사는 집 리모델링 해보는 거 어때? 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대가 함께요? 좋은데요? 단 이번엔 우리 집이야. 내 부모님, 외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집.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대표님, 아버님이랑 화해하시려는 거예요? 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해라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있던 걸 다시 보려는 거야. 가족이 뭔지, 집이 뭔지. 며칠 후 박성재는 지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항상 성재가 먼저 연락했지만 오늘은 지혁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성재야, 부탁이 있어. 박성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뭔데? 우리 부모님이랑 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모두 한 달 정도 해외로 보내드리고 싶어. 그동안 집 리모델링을 할 건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박성재는 지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너 아버지랑 화해하려는 거야?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도와줄게. 단 조건이 있어. 뭔데? 은호한테서 손 떼. 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야,
박성재. 농담이야. 박성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대신 제대로 해줄게. 외할아버지가 평소에 가고 싶어 하시던 곳이 어딘지 알아봐. 미국? 유럽? 어디든 내가 티켓이랑 숙소 다 예약해줄게. 1급 호텔로. 성재야 고마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박성재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도 혼자 계시거든. 그래서 내 마음 이해해. 그리고 지혁아. 우리 우정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니? 두 남자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며칠 후 쇼핑백 접는 아르바이트 현장. 쇼핑백을 접고 있던 조옥래가 김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장수 씨 미국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돈 모으고 있어요? 김장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벌써 반은 모았어요. 1년치 용돈이랑 비행기 가.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요. 조옥래는 쇼핑백을 접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장수 씨 우리 일하면서 참 많이 변했죠? 뭐가요? 전에는 자식들한테 폐만 끼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상철이한테 한우 갈비도 사주고 장수 씨는 미국도 갈 수 있고. 김장수가 웃었습니다. 맞아요. 이 일 하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돈을 벌어서 자식한테 고기도 사주고 내 꿈도 이룰 수 있다니. 옥래 씨 우리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 정말 대단해요. 두 노인은 자랑스럽게 쇼핑백을 접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김장수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미국에 갈 수 있어.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지혁이에요. 김장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지혁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어디 좀 갔으면 해서요. 어디를? 그건 가시면 알아요. 깜짝 선물이에요. 김장수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 녀석아 무슨 선물인데 비밀이야? 할아버지 기대하세요. 김장수는 멍하니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앞에는 이상철, 김다정, 조옥래가 모두 여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성재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깜짝 선물이에요. 미국 한 달 여행. 가족 전부 다요. 김장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이지혁이 다가와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동안 모으신 돈 알고 있어요. 미국 가시려고 아르바이트 하신 것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김장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녀석들아. 내가 왜 이런 걸 받아야 해. 조옥래가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수 씨 우리 그동안 자식들한테 폐만 끼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있어서 행복하대요. 우리가 필요하대요. 김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들. 왜 이렇게까지. 이상철이 장인을 꼭 안았습니다. 장인 어른 이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 다 같이 살아요. 뭐? 집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요. 3대가 함께 살 수 있게. 그동안 미국에서 편히 쉬다 오자고요. 김장수는 흐느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김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옆자리에 앉은 조옥래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장수 씨. 우리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서 이 가족이 완성되는 거예요.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난 다음 날. 이지혁과 지은호는 이상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지혁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은호야, 이번 프로젝트는 특별해.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야. 세대가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외롭지 않은 구조. 그게 핵심이야. 어떻게요?
1층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공간. 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고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 그리고 여기. 지역이 설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작은 서재 공간을 만들 거야. 외할아버지가 신문도 읽고 경로당 친구들 오시면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 중요한 건 이 서재가 벽으로 막혀 있지 않다는 거야. 중앙 거실과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외할아버지가 서재에 계셔도 가족들 기척을 느낄 수 있어. 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러면 혼자 계셔도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정확해. 그리고 중앙 거실은 천장을 2층까지 뚫어서 개방감을 줄 거야. 천창을 통해 자연광이 쏟아지게. 1층에서도 2층의 기척이 느껴지고 2층에서도 1층이 보이는 구조. 계단은 폭을 80cm로 넓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전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게. 화장실은 3개로 늘리고 1층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 문턱은 완전히 없애서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2층은 부모님 세대와 지환 수빈 지역 공간. 독립적이지만 중앙 거실을 통해 1층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 후 완성된 집. 벽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1층 외할아버지의 방. 큰 창문 너머로 정원이 훤히 보였습니다. 새 침대와 옷장 그리고 창가에는 외할아버지가 키우던 화분들이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옆 조옥래 할머니의 방은 밝은 톤으로 꾸며졌습니다. 화장대와 작은 소파. 창가에 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방 사이 작은 서재 공간. 편안한 안락 의자와 책장, 작은 티테이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벽 없이 중앙 거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거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2층까지 뚫린 높은 천장,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 따뜻한 원목 마루가 공간을 감쌌습니다. 10명이 앉아도 충분한 큰 식탁 위로는 따뜻한 펜던트 조명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거실에 서면 1층 서재의 할아버지도 보이고 2층 복도를 지나가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함께 있지만 각자의 공간이 있는 독립적이지만 외롭지 않은 구조. 넓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이상철 부부의 침실과 지환, 수빈의 방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총 3개. 모두 안전 손잡이와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마지막 점검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해. 지역이 옆에 섰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완성하지 못했을 거야. 대표님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그 마음을 공간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완성된 집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천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돌아오면 되겠네요. 한 달 만에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김장수는 공항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 공기가 좋아. 미국에서의 한 달은 행복했습니다. 아들도 만나고 손주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장수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새로 만들어진다는 그 집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철의 집 앞,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김장수는 차에서 내리며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지혁, 지환, 수빈 그리고 지은호가 나와서 맞았습니다. 외할아버지, 할머니, 어서 오세요. 지혁아, 지환이, 수빈아. 김장수는 손주들을 하나하나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들어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현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김장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상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 높게 뚫린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살. 따뜻한 원목 바닥. 넓은 중앙 거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는 자신을 위한 공간.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방이에요. 수빈이 김장수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침대, 새 옷장 그리고 창가의 화분들. 이건 내 화분들이잖아. 내 할아버지가 키우시던 거 저희가 잘 관리했어요. 매일 물도 주고요. 김장수는 화분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방을 나서자 작은 서재 공간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서재예요.
신문도 읽으시고 경로당 친구분들 오시면 여기서 차도 마시실 수 있어요. 김장수는 안락 의자에 앉아봤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재는 벽 없이 중앙 거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훤히 트여 있어서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거실에 있는 가족들 다 보여요. 외롭지 않으시게요. 김장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옆에서 조옥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정말 복 받았네요, 장수씨. 이상철이 다가와 장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인 어른.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외롭지 않게. 그리고 이상철은 아들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긴 냉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몰랐던 걸 이제 알 것 같아요. 지혁아. 가족이 뭔지. 집이 뭔지.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게 뭔지. 이상철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지혁아.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중앙 거실의 큰 식탁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장수, 조옥래, 이상철, 김다정, 지혁, 지환, 수빈.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다정이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자, 다들 먹자.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환과 수빈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김장수는 식사를 하다가 문득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층 서재 의자에 앉아있는 조옥래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식탁 건너편에는 사위와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손주 지혁, 지환, 수빈이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김장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장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방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자신. 그때 나는 정말 외로웠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옆방에서는 조옥래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2층에서는 이상철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집이구나.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김장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맘대로 집 사무실 다음 날. 이지혁과 지은호는 사무실에 앉아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혁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집이 뭔지. 그동안 내가 놓쳤던 게 뭔지. 은호는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동안 집을 단순한 건물로만 봤어. 효율적인 공간, 기능적인 구조.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지. 가족이라는 게 비효율적이고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귀찮다고 생각했어. 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 집은 건물이 아니야. 사람이야.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할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혼자 계셨다던 그 모습. 그건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였던 게 아니야. 마음도 혼자였던 거지.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피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누군가와 진짜로 연결되는 것. 누군가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더라고. 지혁은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음 프로젝트도 이런 거 할까? 세대가 함께 사는 집. 외로운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집. 단순히 예쁜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거. 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함께해요, 대표님. 3개월 후. 어느 일요일 오후. 이상철의 집, 햇살 좋은 일요일 오후. 중앙 거실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김장수는 서재에서 경로당 친구 2명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장수야, 자네 정말 복 받았네.
이렇게 좋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그러게 말일세. 거실 쪽을 바라보니 손주 지환이가 수빈이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제가 이겼어요. 그래? 우리 지환이 대단한데? 김장수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2층에서는 이상철과 지혁이 대화를 나누며 내려왔습니다. 부자는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는 조옥래가 꽃을 가꾸고 있었고 김다정이 나와서 함께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김장수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화 그날 밤 캄캄한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나는 이제 없구나.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빛이 천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세대가 함께 웃는 집. 그곳에서 김장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우리가 찾던 게 뭐였는지. 20화에서 그 어두운 방에 기대어 있던 다정의 아버지 김장수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게 뭐였는지. 그건 거창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웃음이 모여질 때 어떤 고독도 더 이상 고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다음 주도 함께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